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또 반도체 주식이 상승에 힘입어 강한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2% 부족한 것이 있었죠. 특히 오후장 들어 변동성이 확 살아났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보고 김칫국을 마시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미국 세션 오전장까지는 초강세를 유지하다가 오후장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락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참 간만에 보는 깔끔한 급락이었는데요. 시장 드디어 하락 전환일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네, 이제는 하락 전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현물 개장 동시 효과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갭 상승 1%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오전 10시까지 꾸준히 상승해서 378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행사가 2개를 넘기면서 콜옵션 385가 387로 롤링업 되는 등 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롤링업을 마치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해서 오후 1시경에는 시가 갭 상승한 부분을 모두 되돌려주는 정도의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오전장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긴 했지만 오후 1시까지 현물 매수 금액은 1,500도 안 됐어요. 1,5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시 이후로 현물 매수 속도를 굉장히 급하게 늘리면서 종가까지 현물을 무려 6천억 가까이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오후에 현물 매수 속도를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장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눌렸어요. 즉 선물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현물 매수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는 4천억도 안 됐죠. 미결제약정도 오전장 1시간을 제외하고는 내내 눌려서 전일 대비 1340계약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시장이 적극적인 상승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오전장이 상승해 콜옵션 롤링업이 일어나면서 다시 385에서 370 구간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완전히 급락 전환해서 갭다운이 크게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참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이번 4월물 옵션이 평균 발행 단가를 보면 지수가 상승 전환한 뒤 오랫동안 횡보기를 보내면서 극외 가격들을 다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신장이 조금 진동을 한다 하더라도 환매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해외 시장의 하락이 그냥 하락이 아니고 변동성 상승을 동반한 강한 매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증시도 오후 시장에 지수가 상승한데도 콜클래스 중심으로 변동성이 상승하면서 양옵션 가격이 좀 부풀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길 지수 갭다운이 야간 선물 시장 마감 수준이 한 2포인트 이내다. 그러면 다행히 추가 하락을 충분히 해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내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장 시작 전에 나오죠. 또 황당한 시장 움직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추가 상승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이 추가 상승, 즉 381.40선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는 우리 증시는 해외 시장과 관계없이 그냥 도야청청 오버슈팅 한다로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실패할 경우 시장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372선 이하를 보러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381선을 넘어가는 경우나 372선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모두 현재의 옵션 프리미어로는 롤링업을 하든 롤링다운 해지를 하든 해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든 내일 시장은 좀처럼 옵션 프리미엄이 잘 안 빠지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현물 시장만큼은 전일에 이어 반등을 했는데 하루 종일 변화가 없이 제자리에서 움직였어요. 변동성 또한 화요일에 기록한 저가권까지 내려간 등 하루 종일 그냥 변동성 매도가 나왔는데 현물 본장 마감 후 새벽 3시 그때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자 아주 간만에 유럽 지수 선물도 강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변동성도 다시 1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유럽 증시는 장중에 워낙 조용히 움직인지라 별다른 뉴스 플로우가 없었어요. 심지어 통화시장도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인 오지달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채권 시장은 어제 이어서 또 난리부르스를 쳤습니다. 참고로 이 3월 말까지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는 이 주구장창 하락해서 86.38까지 눌렸거든요. 이 4월 들어서 채권이 언더슈팅을 시작하자 96.13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했죠. 채권 시장은 참 조용했던 시장인데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50 이하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
작년 3월 SBP 사태에는 180도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올해 그 100 이하로 내려가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았는데 다시 4월 들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지어가면서 변동성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채권 시장의 흐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일 종가상으로는 채권 가격이 올랐죠. 근데 특히 이제는 새벽 3시 이후로 강하게 오른 것은 기존인 논리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움직임인 밤 9시 30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권 수가 22만 1000건 나오면서 처음으로 채권이 좀 강하게 상승했어요. 이게 컨센서스가 21만 4천, 그 직전 주가 21만 건, 그러니까 22만 건면 좀 오른 거죠. 그런데 연속 실업수당 청권 수는 179만으로 181만에 비해서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채권 가격이 튄다는 것은 오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세션 들어서 채권 가격이 좀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 이후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채권은 종가 고가로 상승하게 돼요. 뭐 새벽 3시에 닐 카시카리가 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거죠. 자, 종합하면 지난 4월 2일 채권 급락은 어떻게 보면 2분기 채권 방향성은 아래다라고 보는 신규 매도가 들어온 것을 보긴 하는데, 증시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 다시 채권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채권 시장 흐름은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냥 수급이 우선. 그래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통화 시장은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 달러가 추가 상승 보이면서 3월이 고점권까지 올라왔어요. 이 오늘 통화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내일이 만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세션이 개장할 때까지만 상승하고 이후에는 시장이 아주 조용한 흐름 보였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추가 상승했던 유로화도 유럽 세션 마감 때는 상승폭 다 되돌려줬어요. 이 비달러 강세 포지션은 밀어붙여도 될 것 같은데 변동성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오지 달러 롱을 모두 익절을 했습니다. 엔화 콜옵션 매수는 뭐 휴지가 돼서 의미가 없고 금요일에 차올물로 다시 재매수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통화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재밌는 거는 밤 9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권 수가 늘어나면서 비달러 바스켓들이 좀 더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때 채권 시장도 강세됐죠? 자, 이건 같은 논리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 이후로 증시가 급락할 때 비달러 바스켓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채권은 또 강세가 됩니다. 게다가 엔화도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옵션 만기라 의미 있게 고개를 든 건 아니지만 이거는 시장이 조심스럽게 리스크 오프 모드로 이 통화 시장도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유럽 세션에서 오버슈팅했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조심스럽게 상승폭 반납했고, 기름은 반대로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내내 눌리다가 브렌트 기름 마감 무렵에 갑자기 강세 전환되더니 새벽 3시 이후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브렌트 기준 91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서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뭐 제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10일에 라마단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는 일이 좀 터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상품 시장 전체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위험 자산에서의 탈출 신호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CME 전자거래의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이상한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급등이 나왔죠. 나스닥 선물이. 특별한 뉴스 플로우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유럽 세션에서도 강세가 이어지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권수 발표와 함께 나스닥 선물은 또 상승을 해서 미국 세션 본장 개장에는 이미 0.7% 가까이 갭상승 출발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이 독특했다고 본 이유가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권수가 많이 나와서 나스닥이 올랐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지표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강하게 오르지 않았어요. 지표 발표하고 5분 정도는 시장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의외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이거 호가 계속 세게 들어오네?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서 그리고 갭상승을 한 거예요. 이렇게 호가가 강하게 올라갈 때 시장을 견인했던 특정 종목이 있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후에 시장이 차익 실현 맞긴 했지만 아주 조심스러운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자근자근 하락하는, 그러니까 급락이 아닌 계단식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지수를 조심스럽게 눌러서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나스닥 선물은
18,5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시장에서 특별히 눌리거나 한 종목 없었습니다. 오히려 갭다운이 나왔던 구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서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죠. 또 시초가부터 쇼커버가 들어온 테슬라는 오후장까지 6%나 상승했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시장 하락은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을 누군가는 엄청나게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럽 마감 후에는 다시 변동성 매도와 함께 지수가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서 새벽 1시 52분엔 이 오전장 마감 8분 전이죠. 그때 나스닥 선물은 18,566.75포인트의 일중 고점을 찍게 돼요. 이때의 흐름도 뭐 충분히 저는 합리적인 흐름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오전에 장중 조정 줬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강세장이다. 그러면 오후에는 최소한 횡보하든 아니면 추가 상승해서 종가 고가 양봉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오늘 연중 신고가를 기록한 뭐 메타, 아마존 이런 것들도 오전장 내내 강세 흐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신규 매수, 아주 시장 좋다라고 보는 흐름이었죠. 자, 그런데 새벽 2시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오전에 있었던 매도세가 다시 시장을 지그시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2시 35분까지는 시장이 뭐 그렇게 그렇다 뭐 이 정도 누를 수 있지. 그런데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뭐 시장에 있었던 뭐 연준 인사들, 뭐 예를 토마스 바킨, 뭐 오스탄 굴스비 이런 양반들의 발언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새벽 2시 40분 이때부터 시장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유로 하락이 시작돼요. 참고로 여기서 뭐 로레타 메스터나 뭐 닐 카시카리 같은 양반들 이 새벽 3시 이후에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발언이 시장을 망가뜨렸다고 보지 않아요. 어제 제가 그 멤버십 감마 등급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렸는데 새벽 2시 40분 이후로 시장이 하락한 것은 오후의 시장이 박스 장세가 아닐 수 있는 뭔가 알지 못하는 하락 이후로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 보면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 이건 주식 시장만이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박스장이라고 보고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새벽 3시 5분에 시장이 넘어서면 안 된 자리 넘어서자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됩니다. 이때 채권 시장도 강하게 위로 돌아요. 그리고 변동성도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전장에 변동성 매도를 쌓았던 트레이더들이 아주 급격하게 손절매를 치죠. 그래서 지수가 아주 깔끔한 하락하면서 장중에 반등 한 번 제대로 안 주고 종가 저가로 대형 음봉 만들면서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새벽 4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아래 꼬리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반등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종가 저가 밀었어요. 간만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제로 데이트 익스파이어 옵션을 싸게 파는 투자자들이 숏감마 손절하면서 종가 저가로 꽂힌 것이다. 뭐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현물 관점에서 볼게요. 자, 이틀 동안에 어땠냐면 갭다운 맞으면 올렸죠. 또 어제도 갭다운 맞은 거 또 올렸죠. 근데 오늘은 갭상승 났단 말이에요. 이거 갭상승은 못 지키고 오후장까지 끝까지 밀어내버렸어요. 그러면 21선도 다 깨버린 거거든요. 이건 시장 조정이죠. 이틀 동안의 상승분을 다 뒤집어 깐 거니까요. 개별 종목에서는 뭐 AMD 그리고 뭐 구글,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강하게 빠졌는데, 자, 이것들 잘 보면 AI 관련 칩을 TSMC 위탁하여 생산하는 업체들이거든요. 물론 대만 지진 관련해서 TSMC가 뭐 별일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것과 관계없이 의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 AMD가 마이너스 8% 급락하면서 61선 맞았겠는데 3월 8일 고점 찍고 나서 AMD는 61선에서 나름 지지를 계속 받아들이고 고개를 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젠 갭상승 출발하고 나선 하루 종일 매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61선을 진정에 깼고 오후장에 급락 나오면서 종가 저가로 마감합니다. 자, 이러면 이거 AI 내러티브가 한 박자 쉴 타이밍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초강세를 보였던 JP모건도 주요 이평선들이 지금 꼬인 지점에서 음봉 맞았죠. 비록 마이너스 1% 수준이 적은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주요 금융주들 대부분이 음봉 맞은 것, 그리고 로빈훗 마켓츠 같은 리테일 증권사 주식도 고점에서 음봉 맞고 내려온 것을 감안하면 시장이 이제 조정기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변동성 또한 지수의 급락에 15.9포인트대까지 상승했는데 사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일 논팜 앞두고 시장이 오전장에는 전혀 걱정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오전장 내내 변동성 매도가 지속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변동성 매도가 있었는데 새벽 2시 40분부터 변동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새벽 3시 6분부터 본격적인 변동성 상승이 나타나서 종가 고가 마감했죠. 자, 근데 오늘의 변동성 상승은 다른 날과 달리 변동성이 레벨업 자체가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이 정도 하락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일 논팜이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추가 하락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월요일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변동성이 의미 있는 상승에서 마감한 것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시 갭다운이야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의외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만의 시즌에 따른 이 TSMC 생산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가 반사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로 삼성전자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게 당장 반영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반영될지 아니면 그냥 AI 내러티브 자체가 죽으면서 반영도 안 하고 뭉개지게 될지 이건 더 봐야 되지만 갭다운이 나왔을 때 콜매도 포지션 일단 줄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이익으로 등가격 풋옵션 매수를 한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일단 상승했고 그래서 지수가 급락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콜매도로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세션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원래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의 추가 강세로 선물이 381을 넘기려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뒤집히면 선물은 372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인데요. 후자의 경우라면 외국인들이 신규로 선물 매도 대량으로 집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372선 깰 때는 풋옵션 롤링 다운도 함께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갭다운 출발하더라도 375선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콜매도 포지션 일단 줄이고 풋옵션 매수 스위칭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갭다운이 그것도 안 나왔어요. 얼마 안 나왔다. 그러면 콜매도를 줄이고 아예 공격적으로 외곽격 풋옵션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갭이 너무 뭐 372선 그렇게 갭다운 나온다 그러면 굳이 뭐 콜매도 줄이지 않고 풋옵션도 이미 너무 부풀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하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372를 깨기 전이라면 그래도 추가 하방 베팅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중요한 전환을 했다고 봅니다. 유럽 지수 선물도 가만히 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의미 있는 하락을 했어요. 시장의 리스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요. 금요일 아시아 세션 개장과 함께 엔화 선물 매수 5개 하고 그리고 미국 세션 개장과 함께 엔화 콜옵션 행사가 6,700짜리를 10개를 해서 엔화 강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달러롱은 모두 이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지수 매도 포지션 아직 없는데 논팜 발표 전에 유럽 세션 흐름 보고 나스닥 매도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더니 완전히 뒤집혀서 대음봉이 나왔죠. 자,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동안에 지나치게 낮은 변동성이 익숙해져 있던 트레이더들이라면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줄여서 대응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처럼 추세적 매도가 나올 경우에 상당히 긴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괜히 뭐 중간에 매수를 한다거나 뭐 아래 꼬리 먹겠다고 단타 매수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지션 거래 하시는 분들은 9월물 선물 매도를 사서 쇼 포지션 밀고 그리고 6월물로는 매도 강도를 좀 조절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